네, 오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조금 떠들썩했던 부분들이죠. 원숭이 두창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정말로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뭐 시장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막 쏠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혹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따라다니는 경우가 쉽게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실 수 있는데요. 자, 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벌써 나온 뉴스였었죠. 2명이 의심 환자가 2명이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이 오늘 확진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돌연변이, 혹시 돌연변이가 이게 발생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건데요. 자, 이 원숭이 돌연변이가 뭐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 두창이 천연두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있었던 천연두하고 원숭이 두창은 좀 틀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뭐 동물에서 사람, 사람에서 사람 이렇게 종 간에 조금 벽을 뛰어넘어서 전염이 되긴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공기 접촉이 아니라 이 접촉, 그러니까 밀접 접촉, 뭐 그러니까 뭐 성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전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뭐 마사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밀착 접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면 좀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요. 야, 이게 혹시 변이가 돼서 공기로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변이로 변이를 했으면 어떡하느냐.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숭이 두창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떠들썩한데요. 이게 아마 뭐 아프리카나 뭐 어디 좀 빈국들 이런 쪽에서 좀 발생이 됐으면 이렇게 많이 좀 시끄럽진 않았을 겁니다. 유럽이나 뭐 이런 쪽들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분도 마찬가지 독일에 갔다 와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코로나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는 처음에 발생될 때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있어 왔던 질병이에요. 다만 뭐 아프리카에서나 조금 발생되고 그리고 또 뭐 발생됐다가 그냥 좀 사라지고 크게 거의 뭐 풍토병 취급받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뭐 이런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앞에 저기 적혀 있는 공기 전염으로 공기로 전염되는 그런 돌연변이만 아니라면 통제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하면요. 저기에 이 원숭이 천연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천연두 같은 경우도 우리 사람들한테도 천연두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1980년도에 공식적으로 종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마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면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되던 그 천연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같은 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1970년대에 태어났던 분들까지 아마 이 예방주사를 맞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마 맞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그 천연두 주사를 맞은 분들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 정도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도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변이가 돼서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걱정인 거예요.
그 뭐 70년대생 정도, 그러니까 70년대 초중반까지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거고, 또 지금 뭐 그 70년대 위에 60년대생, 70년대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예, 또 인구 수도 많습니다. 그때는 100만 명 이상 태어나던 그런 한 해였어요. 예전에 저렇게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우리 뭐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 같은 거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뭐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그 불법 비디오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호환,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죠. 그만큼 이 마마가 천연두입니다. 두창이고. 자, 그만큼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굉장히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진짜로 무서운 질병이었었죠. 자, 저걸로 인해 갖고, 사람 천연두, 이걸로 인해 갖고 전 세계에서 3억 명 이상 죽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자, 저거는 뭐 걸리면 치사율이 30에서 50%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면역력이 없는 집단들, 이런 집단에서 발병을 하게 되면 치명률이 50%에서 최고 90%까지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근데 저게 1980년대 종식이 딱 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좀 극복한 바이러스 중에 가장 딱 하나가 있다라면 그게 천연두 바이러스인데요. 80년대에 싹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굉장히 백신을 전 세계에서 많이 맞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WHO에서 1980년대에 공식 종식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는 천연두는 없다라는 그런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전염되던 그 천연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낙타나 이런 데서 옮겨와서 이 변이를 거쳐서 사람한테로 왔는데, 저 천연두 같은 경우는 공기 전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율도 굉장히 강했고요. 치사율도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는 그 변이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퍼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기 전염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 바이러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데가 2개가 있어요. 미국이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보관하고 있던 그거는 1999년도에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남아 있는데, 자, 저런 것들도 극복이 됐기 때문에, 그쵸? 지금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이 통제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WHO에서 이 비상사태를 좀 선언을 하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저게 확진자 수가 저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저기서 보시게 되면 5월 초 이때부터 발병이 돼 갖고 쭉 어떤 보도 자료를 보면 3,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1,700명 정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확한 숫자를 알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저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내일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면 코로나에 이어서 세계에서 7번째 그렇답니다. 이것도 TV 뉴스에서는 7번째라 그러고 신문 찾아보면 6번째라 그러고 좀 틀려요. 자, 근데 6번째가 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의 걱정거리로 이렇게 와 닿는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코로나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는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님들 좀 아셨을 테니까, 자, 그 관련되는 종목들, 오늘 움직인 것들,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갔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요거는 원숭이 두창 등 15종의 병원체를 검출하는 진단키트, 요거를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좀 투기적인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말씀드렸었죠. 이런 거는 쫓아가시고 싶으면요. 뭐 뒤에 나오는 종목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가시고 싶으시면 손절가는 반드시 정해놓고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2위에 뭐 저만큼 갔는데 쫓아가서 물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반납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언제 갑니까? 이렇게 종목 상담 질문을 올려도 그때는 벌써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 가격을 반드시 정해놓고 들어가시고요. 자, 뭐 오늘 상한가로 끝난 거 보면 글쎄요, 뭐 내일 또 좀 플러스 출발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쫓아가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관련주들을 막 이렇게 확대해서 뭐 이것도 관련주 아니야? 이것도 관련주 아니야? 막 이런 부분들을 막 찾아 헤매는 그런 시기가 지금 또 벌써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원숭이 도창 관련돼 갖고는 내일 저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 저런 부분들이 좀 더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실망 매물들이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입니다.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HK 이노엔이라는 종목, 요것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자, 그런데 뭐 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일단 그대로 좀 찍혀 어느 정도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 만드는 회사입니다. 컨디션 만드는 회사인데 컨디션에서 나오는 매출도 있고 또 뭐 다른 신약들, 뭐 항암제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실제로 흑자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실적도 제약바이오 주식들 중에는 좀 찍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걱정이 조금 덜한데요. 자, 이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저 천연두 백신을 이쪽에서 지금 백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원숭이 두창에 대한 임상 준비를 착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100% 이것도 좀 믿기는 조금 그런 게 저 코로나 백신도 조금 개발을 하다가 말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음 가십니까, 여러분들? 뭐 TV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좋아요,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또 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믿음이 갑니까? 잘 안 가잖아요. 자, 그래서 뭐 한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 뭐 임상 준비를 착수한다 저런 얘기를 100% 믿을 건 못 되고 좀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도 이 관련주로 조금 엮입니다. 자, 요거는 저 원숭이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경구용이죠. 코로나 치료제를 원숭이 두창에 사용하는 뭐 그런 것들을 FDA에다가 패스트 트랙으로 조금 신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청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FDA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런 거, 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엮여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니까 요것도 관련되는 종목이다. 뭐 그렇게 보시고요. 뭐 시장 분위기들 봐서 조금 이용을 하시려면 좀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바이오로메드 외에 또 저런 것도 있죠. 파미셀이라는 종목도 있죠. 자,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 저 키메릭스라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천연두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인데 뭐 그게 이름이 브린시도포비르라고 얘기를 하네요. 되게 어려워요, 이름도. 자, 근데 여기에 쓰이는 중간체 HDP 트로실레이트라는 이름의 중간체를 이 저 파미셀에서 이 키메릭스에다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주로 조금 이렇게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보면
녹십자 MS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직접 관련이 되는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018년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용역을 받았어요. 두창 백신을 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용역을 받아서 그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니까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일단 관련주는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냥 이거 관련주 찾으시려면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 이렇게 딱 쳐서 엔터만 딱 치면 그냥 쫙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따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런 종목 매매를 하시려면 꼭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